안녕하십니까. 이론 강의 취소할 차례입니다. 자, 무효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무효 취소 공의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였었죠. 그 중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해야 무효가 됐죠. 자, 그 중에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데 법률에 성립했고 유효한데 그거를 법률 행위할 때 그 행위자가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였는데 부모 동의가 없었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어. 위법한 사기나 강박이 있었어. 자, 요때 요거를 이유로 나중에 법률 행위 시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케 하는 특정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걸 뭐라 한다? 취소를 한다. 취소. 개념. 그러니까 행위 당시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특정한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게 취소죠. 자, 취소 사유 암기해야 됩니다. 딱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요. 그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요. 그 취소 사유가 뭐라? 제한 능력, 착오, 사강, 사기 강박, 제착 사강. 요게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이런 취소 사유가 없다면 취소는 인정되지 않아요. 판례가 있죠. 한 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나중에 왔더니 착오도 없고 사기도 없었어. 그럼 취소 자체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2번에 있죠. 한쪽은 강박을 이유로, 한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강박도 없고 착오도 없더라. 따라서 설령 양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얘도 취소한다, 얘도 취소한다는 게 합치가 됐다 하더라도 취소는 되지 않는단 말이죠. 법률행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 당시 반드시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무나 취소 못합니다. 취소권자도 정해져 있어요.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하여 의사표시한 사람, 요 사람들의 대리인, 요 사람들의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취소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제한 능력자예요. 특히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하면 부모가 취소할 수 있죠. 자, 미성년자도 단독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때는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취소하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취소 자체도 법률행위인데 140조에서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로 규정을 함으로써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때는 부모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취소 자체를 부모 동의 받지 않고 취소했다 라는 것을 이유로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리인은 원칙 법정 대리인만을 말합니다.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취소권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잖아요. 법정 대리는 고유의 취소권이 있고요. 부모같이.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따로 취소에 관한 수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40조에서 말하는 취소권자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만을 말합니다.
그다음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도 있고 특정 승계인도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포괄 승계는 별거 없어요. 갑에게 취소권이 있는데 사망했어요. 그 상속인 말하는 거죠. 또 하나 특정 승계인은 갑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취소권이 있는 거예요. 갑을 간의 계약이 있고 갑병 간의 계약이 있고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갑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열받아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어요. 병이 갑의 승계인이죠. 이때 병도 취소할 수 있게 되고 특정 승계인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누구한테 취소해야 되는가? 당연히 일단 직접 상대방한테 해야 되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갑에게 취소권이 있다. 갑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누구한테? 을에게 해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직접 상대방. 그런데 직접 상대방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직접 상대방의 상속인에게 해야 되겠죠. 포괄승계인. 그런데 을이 사망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상속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군지를 확정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범죄의 상대방이 누군지 불분명하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정하고 그 사람한테 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142조의 취지가 됩니다. 이건 조문 자체가 잘 나와요. 암기하시고요. 반면에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 을이 병과 계약을 했다. 병,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 또는 전득자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갑이 병한테 가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냐? 못하죠. 갑이 병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이나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까지만 하는 거예요. 직접 상대방 을의 특정 승계인이나 전득자에게는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니까 병한테 가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말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과 포괄 승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의 방법. 분류식이죠. 명시묵시 불문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사기를 당했네? 근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네? 갑이 거절하네? 거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계약 취소한다는 게 들어있죠. 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네? 사기당한 사실 알았네? 쫓아가서 말소하라고 청구하네? 이 청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취소의 의사가 들어있는 거죠. 즉, 갑의 거절이나 갑의 말소 청구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이에요. 그죠? 나 등기 못 넘겨줘. 거절. 너한테 넘겨준 등기 말소해. 이런. 취소권자의 청구나 거절은 그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다?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형성권이고 단독의 의사표시고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겠죠. 5번 일부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원칙이 뭐예요? 137조를 적용해 줘야 되겠죠. 원칙 전부 취소. 예외 일부 취소. 근데 일부 취소하려면 일부 무효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법령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우리 무효에서 봤던 137조와 마찬가지로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밑에 판례 1번 계약을 하고 특약을 했다. 예, 특약
계약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특약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부수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약은 계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소비대차, 돈 빌리는 게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갑의 부인 병의 이름으로 을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을이 갑의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안 된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이렇게 되겠죠.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1번 판례, 2번 판례가 됩니다.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판례 2개. 자, 취소해요. 그럼 법령에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한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죠. 자, 제가 기초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란 건 거스름 돈 더 거슬러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게 부당이득이다. 반환해야 된다. 이때 부당이득이란 걸 모르고 받았다.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걸 모르고 받았다.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현존이익 반환. 알면서 받았다. 악이다. 그러면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 붙이고 손해를 배상해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중개사 시험 범위에. 그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입니다.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했을 때 예컨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걸 취소했을 때 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 해봅니다. 법률에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계약 시에 소급해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그랬고요.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특칙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이에요. 제한 능력을 일한 취소의 경우에 선악불문하고 이 현존하는 데서 반환하면 된다. 갑이 미성년자 부모님이 사준 노트북을 100만 원 받고 팔았다. 자,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취소했다. 을은 노트북을 반환하고 갑은 1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이 갑이 받은 100만 원을 학원비, 밥값, 책값 으로 30만 원, 노래방, PC방, 유흥비로 70만 원을 썼다. 자, 이 중에 생활비는 현존이익이다 반환해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현존이익이다. 어차피 써야 될 생활비가 을한테서 받은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썼으니 부모님한테 받은 생활비 30만 원은 호주머니에 남아있을 거 아니냐. 현존이익이다. 반면에 유흥비는 현존이익이 아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여기서 현존이익이 뭐냐. 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 현존이익이다. 반환해야 한다. 유흥비로 썼다. 현존이익이 아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갑은 소송. 만에 하나 을과의 소송이 붙는다면 갑은 판사님 70만 원은 유흥비로 썼는데요 라고 주장하겠지. 주장하니까 증명해야 되겠죠. 미성년자가 70만 원을 유흥비로 써서 현재 70만 원은 없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놔요.
이런 것들이 취소에서 징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취소 자체를 또 취소할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제값 받고 팔았어. 갑이 을로부터 사기는 당했으나 제값을 받고 팔았어. 그럼 갑은 사기당한 사실이 기분은 나쁘지만 취소할 생각은 없어. 근데 을이 와가지고 취소 안 하면 죽여버린대. 그래서 갑이 취소했어. 그러면 취소 자체에 강박이라는 또 다른 취소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취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해 놓고 그 취소 자체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었죠. 그냥 그거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건 단순하게 그냥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됐으니 139조 무효 행위의 추인 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즉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어. 순서대로 볼게요. 을이 사기쳤어. 자,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 그런 계약은 무효가 됐어. 그 상태에서 갑과 을이 이거를 추인했어. 그럼 뭐예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범죄를 취소하면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으니 무슨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한 범죄행위를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취소에서 취소권 소멸이 나왔어요. 취소권 소멸은 취소권을 갖고 있는데 취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취소권은요, 권리예요. 권리야, 권리. 의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취소권자 자유예요. 자, 이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천년만년 취소권을 존속시킬 수는 없으니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를 몇 가지 두자 해서 나온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에요. 이걸 이제 임의 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 간단히 생각하세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침으로써 갑에게 취소권이 생겼다.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사기는 당했지만 제값을 받았다. 그래서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어. 기분은 나빠도. 그래서 을한테 말해. 나 취소 안 할래.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다. 즉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140조에 규정한 자. 이게 뭐예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즉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고, 취소권을 포기했으니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을 합니다. 다만 요건,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 못한다. 성년자가 된 후에 해라 말이죠.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추인을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 착오라면 착오가 제거된 후에 추인해야 되고, 사기 강박이라면 사기에 의한 착오가 제거된 후,
강박에 의한 공포심이 제거된 후에 추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추인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하면 그건 효력이 없는 거야. 다만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 후견인도 법정 대리인이죠. 이 사람들이 추인하는 건 괜찮다. 미성년의 자가 아직 성년자가 되기 전에,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누구는, 법정 대리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아서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도 있다.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미성년인 경우에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하고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첫째, 법정 대리인 추인. 또 하나가 제한 능력자 중에서 조심하셔야 돼. 피성년 후견인을 뺀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등의 동의받아 추인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전에도.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취소권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 나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유동적 유효였던 행위가 추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요, 유효지만 무효가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추인을 했어. 취소권을 포기했어. 더 이상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그죠? 무권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대리를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하는 거고,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행위로 보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유동적 유효가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법정 추인이라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전조 144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뭐죠? 취소 원인 소멸 후. 다시 예.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되고 난 후에 아무런 이의, 딴소리 안 한 채, 딴소리 하지 않은 채,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제공, 양도, 강제집행, 이 6가지 중에 하나, 이걸 법정 추인 사유라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미성년자 갑이 부동산을 매각을 한 상태에서 성년자가 된 후에 이행을 했어. 소유권을 넘겨줬어.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어. 이행을 하거나 상대방한테 이행을 받았어. 추인으로 봐야 되겠죠. 갑이 이렇게 대금을 청구했어. 이행 청구. 갑과 을 사이에 대금을 1억에서 2억으로 바꾸는 계약을 했어. 경계계약. 채권 채무 변경 계약을 말합니다. 갑이 을에게 담보를 제공했어. 담보를 제공받았어.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했어. 갑이 을의 재산을 경매를 넣어버렸어. 대금을 받으려고. 강제집행.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상태에서 이딴 행위를 하는 걸 봤더니 아, 얘는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법에서 정한 법정 추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나서 성년자가 된 후에 등기를 넘겨줬더라. 이런 것들이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요건, 취소원이 소멸된 후에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행은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든 상대방한테 이행을 받든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반면에 이행의 청구는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예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한 경우, 즉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경계는 양당사자가 만나갖고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법정 추인 사유로 봐야 될 것이고요. 담보 제공은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받거나 다 법정 추인 사유가 돼요. 근데 미음은 또다시 양도는요,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경매, 취소권자가 경매를 넣거나 경매를 받거나 다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조심하실 거. 이행의 청구하고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 사유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딴소리 하지 않아야 되죠.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 취소할 수 있는 게 법정 추인은 임의 추인과는 달리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것, 나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는 임의 추인하고 똑같아요. 자, 마지막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만 돼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3년이 있고 1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를 기억하셔야 돼.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요. 이게 뭐죠? 취소 원인 소멸한 날이죠. 예를 하나 기억해 두세요. 성년자가 된 날, 그때부터 3년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행위한 날, 계약한 날부터 10년이에요. 자, 이렇게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취소원이 소멸한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 3년 또는 10년은 취소권이라는 형성권 행사 기간이에요.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게 되는데요. 요때 요 기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이 있고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은 주로 채권에 적용이 되고요. 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에 적용이 돼요.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우리 직접적 시효 범위가 아니니까. 자, 취소권은 일방적 권리 형성권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10년은 제척기간에 적용이 돼. 자, 이 제척기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 소멸시효와는 달리요. 기간이 중단이 되거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 정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이게 도과라 그래요. 3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한다고.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 없이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3년, 10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 못한다는 거
이렇게 취소권 소멸시키는 장치 3가지를 봄으로써 취소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무효와 취소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최근에 이 무효 취소 부분에서 2문제씩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민법 정칙 한 파트 남았습니다. 부관. 그건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